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문화 선배 알파고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요, 국가입니다. 여기서 국가는요, 이제 나라로서 국가 아니고 나라 국제에다가 노래 가짜인데요, 즉슨 이제 애국가이죠. 왜 이런 주제를 잡았냐면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 회사가 하는 이제 그 대회에 대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그 홍보 영상 밑에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알파고 꼭 이런 대회보다는 좀 다른 노래를 가지고 대회를 하는 거 어떨까? 왜냐면 한국 애국가에는, 한국 국가 즉슨 애국가에는 진일 논란이 있는데 다른 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좀 약간 제안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제안들을 들어서 좀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보고 좀 더 책들을 뒤집어보고, 한국 애국가에는 진일 논란이 있는데 과연 외국의 국가들은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외국의 국가들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좀 약간 한국의 국가 즉슨 애국가하고 외국 국가들을 비교하는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가이라는 개념은요, 현대 결과물이에요. 예전엔 국가 같은 거 없었어. 그리고 예전에는 국경일도 없었어요. 이 국경일이라든가 국기라든가 그리고 국가라는 건 다 최근에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국가들의 역사를 보면 아마 제일 오래된 국가는 프랑스 거예요. 마르세리에의 노래인데, 이거는 프랑스 혁명 바로 이후에 생긴 국가인데, 처음에는 쓰였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왕을 쫓겨난 다음에 그 노래를 국가라 썼는데,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이 노래 내용이 너무나 혁명적인 서열들이 있으니까 좀 사람들 쓸데없이 흥분시키고 자극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으로 그걸 폐지했거든요. 폐지했다가 1870년쯤에 다시 한번 프랑스 국가로 지정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좀 약간 오래전부터 쓰여왔던, 공식적으로 쓰여왔던 국가는 어디 거라면 프랑스라고 하면 아마 정답일 것 같은데, 정통으로 따져보면, 탄생 시기로 따져보면 제일 오래된 거는 일단은 영국하고 네덜란드로 봐야 돼요. 왜냐면 네덜란드는 윌헬멘이라는 이제 국가를 쓰고 있는데, 이 윌헬멘 노래는 언제 생기냐면 네덜란드가 신성 로마 제국에서 독립하는 전쟁이 있었어요. 1500 몇 년대쯤 그분들 이제 8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이름도 80년 전쟁인데, 그 전쟁 결과로 네덜란드하고 벨기에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그때 생긴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를 국민이 좀 약간 정통적으로 국뽕을 자극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부르다가 1930년대쯤 네덜란드가 그 국가로 지정했어요. 예전에는 네덜란드 국가는 다른 노래였는데 이제 최근에 변경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공식한 연도로 보면 네덜란드 것도 어떻게 보면 최근 건데, 제일 좀 약간 또 오래된 국가로 볼 수 있는 국가는 어디 거냐면 영국 거예요. 영국의 국가도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God Save the Queens, 이제 하나님이 폐하, 여왕 폐하를 지켜주십소서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그냥 왕이나 아니면 여왕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제목도 군주의 성에 따라 갔다 왔다 하죠. 예를 들면 지금 군주는 여성이니까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God Save the Queens인데, 지금 여왕이 이제 운명이 마무리 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면 아들이 즉위하실 건데, 그러면 이제 God Save the Kings 해야 되죠. 여왕 아니고 국왕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 노래도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 지정된 거 아니에요. 공식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1600년, 1700년 때 생겼는데 아직도 불투명해요. 정확하게 이거 어떻게 생긴지. 공식적인 문헌들 보면 1700년 때 공식적인 문헌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설이 많아요. 누가 제일 먼저 이걸 하는지.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영국의 공식 국가가 아니에요. 일부 행사들에서 부르고 일부 행사들에서 안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정통으로 보면 영국 건데, 근데 역사를 탄생 시기를 따져보면 제일 오래된 거는 안타깝게도 일본 거예요. 왜냐면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는 이제 현대화를 했잖아요. 현대화를 하면서 이제 다 새로 만들었어요. 국기라든가 국가라든가. 국가를 만들 때는 해이난 시대에 있는 한 시를 국가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 국가는 1880년 아니면 82년인가 그때 이제 지정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일본 사람들의 제일 오래된 시였어요. 이제 그 시를 국가로 메이지 정부가 지정한 거죠. 그래서 탄생식으로 따져보면 제일 오래된 국가는 일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국가는 거의 없어요. 자연스럽다는 말이 뭐냐면 언제 누구로부터 생긴지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그걸 사랑하고 안아해주는 그런 국가는 거의 없어요. 뭐 네덜란드 정도? 아니면 어느 정도 뭐 영국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은 다 부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예를 들면 터키 애국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터키 공화국이 선포됐는데 야우지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었어. 우리 예전 제국이었는데 지금 공화국이다. 그러면 우리도 유럽 놈들처럼 우리가 국가가 하나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할까 해서 터키 국회는 공모전을 열었어요. 공모전을 열었는데 이제 시인들이 다 시를 써서 보냈어요, 국회에다가. 그 시 공모전을 터키의 그 당시에 제일 뛰어난 시인들이 아니고 수의사가 이겼거든요. 우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터키 시인들이 마탱이 나갔어요. 야,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시인 활동을 했는데 뭐 무슨 수의사가 이 공모전을 우승을 했다고?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이제 행사를 하잖아요. 그 시인들이 와서 공모전을 이긴 수의사한테는 좀 약간 비하 발언으로, 하여튼 제 얘기는 이 국가들을 보시면 대다수가 다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생겨요. 야, 국가가 필요한데 뭘로 할까? 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아니면 공모전을 열어요. 근데 한국의 국가인 애국가를 보면 일단 누가 쓴지를 아직도 불투명해요. 뭐 안청환 선생님하고 윤지호 선생님이 같이 쓰는 건지, 아니면 독수궁 뒤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장독궁 교회인가? 하여튼 까먹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쓰신 건지 아직도 좀 약간 불투명해요. 물론 음악 멜로디를 아닉타 선생님이 만든 건지 다들 알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가사 자체가 어떻게 생긴지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한국의 애국가는 물론 그 전에 있었지만 1900년 저기에 생긴 걸로 다들 이제 인정하긴 하지만 대중화되는 거는 3.1절이거든요. 3.1운동도 이제 이거 좀 약간 대중화됐어요. 이제 다음에는 오늘은 애국가에다가 이렇게 진일 논란을 제기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 이 시대에는 과거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일 논란을 이렇게 제기하는 거 너무 쉬워. 어차피 우리 지금 일본이 없잖아. 우리나라에서는 마음껏 살고 있는데 역사에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껏 이렇게 진일 논란 제기할 수가 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보다는 누구의 평가가 더 정확하냐면 그 시대 사람들의 평가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만주 지역에서 열심히 독립운동하는 한국의 독립군들, 아니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도망가서 중국에서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고 열심히 외교 활동하고 아니면 모금 활동하고 한국의 독립을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임시정부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그 시대에 있는 진일 행동에 대해서 더 예민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샹하이 임시정부 사람들이 이 애국가의 진일 논란이 제기됐을 때는 많은 고민 끝에는 그래, 우리는 이제 3.1운동을 했을 때 이 노래를 가지고 3.1운동을 했는데 지금 와서 국가를 바꾸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 그대로 가자 해서 오늘까지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제 보기에는 지금 한국이 이제 최근에 와서 70년대 80년대 이후로부터는 좀 국제적으로 무대에 나와서 큰 성공들이 이뤘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뭐 있었어요? 두 개밖에 없어서 태극기하고 애국가가 있었거든요. 이건 남동생 여동생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오케이 좀 약간 진일 논란이 있긴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느 날에 한국을 멸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하나의 현대 결과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논란으로 따져보면 한국 애국가가 당하는 논란이 딴 나라들이랑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독일의 애국가는 일단은 중간에 한 번 개편됐어요. 그 나치 정권 이후로부터는 나치 정권이 이용했었던 부분들을 없애버리고 삭제되고 편집되고 그대로 가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여성 단체들이 이제 언어는 너무나 남성스럽다. 왜 조국이라고 하냐, 모국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왜 조국하면 할아버지라는 의미니까 이건 좀 약간 남성적이다. 이런 식으로 독일에서는 여성 가정부에 있는 누구였지? 성평등을 담당하는 국장이 이거는 제기했었거든요. 그때 큰 화제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 애국가는 해놓고 유대교 잔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아랍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랍 사람들 아니고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 애국가를 절대 안 불러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한 판사가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제 애국가를 불러야 되는데 안 불렀어요. 안 불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때 물론 이제 그 총리가 나타냐후 그 사람이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논란이 다시 좀 가라앉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사람들 애국가를 바꾸자는 말이 너무 한국 거보다는 훨씬 더 좀 약간 강력하게 논의 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 애국가를 이제 바꾸잖아요. 끝이 없어. 이스라엘 아니까 이라크 애국가 봐봐요. 나라가 생긴 지 100년도 안 됐는데 6번이나 애국가가 바뀌었어. 그거 뭐해? 사람이 개명했을 때도 한 번, 두 번이지 애국가 6번이나 바뀐 거예요. 하여튼 제 얘기는 진일 논란에다가 눈을 감자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이거는 팩트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낮게 평가하지도 말자. 왜냐면 다른 애국가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의 애국가는 좀 약간 상위층이 아닐까 싶어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애국가였고요. 다른 나라들의 애국가, 한국의 애국가 좀 비교하는 영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주제를 던지시면 뭐 한국의 뭐뭐뭐 그리고 외국의 뭐뭐뭐 이거 비교해보자. 좀 재밌다고 보고요. 저는 다음 영상 때는 독립선언을 가지고 영상 찍을 생각해요. 왜냐면 조만간 이제 3.1절이거든요. 3.1절을 사람들이 이제 독립선언을 했다고 해서 3.1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보기에는 이거와 달라요. 왜냐면 3.1절 전에도 한국 사람들이 몇 번 독립선언을 했었거든요. 3.1절 독립선언에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약간 한국의 독립선언, 외국인들의 독립선언 좀 약간 비교해서 또 재밌는 영상을 만들 예정인데,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댓글에다가 알파고 이 주제에 대해서도 좀 영상 만들어 보자고 하시면 그 주제는 한국에서 어떠는지 그리고 외국에서 어떠는지 이렇게 비교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이 채널 좀 대박 나면 뒤에 있는 나의 이제 소재 그리고 그 윗라인을 보시면 거기에 나의 컵들이 있거든요. 저는 좀 덕실한 스타벅스 신자이다 보니까 그냥 모아서 이렇게 그거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스타벅스라고는 세계사하고 이 컵들 위에 있는 사진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재밌는 영상을 만들 생각도 있긴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댓글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댓글들 읽을 때마다 너무나 기분이 뿌듯하고 되도록 댓글들에 답변을 쓰도록 하거든요. 우리 채널을 키워주시면 저 진짜 여기에다가 딴 채널들에서 보실 수 없는 새로운 컨텐츠들 진짜 올릴 거예요. 약속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영상 마음에 들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는 거 기본이고, 사람들한테 소개해주세요. 이런 중동놈 새끼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그냥 일반적인 관심 아니고 좀 색다른 관심이구나, 너도 좀 한번 이거 구독해봐, 노동제에다가 우린 좀 약간 도와주자, 이런 식으로 채널 키워주시는데 기여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코로나 풀리면 저는 이제 좀 약간 장소도 좀 빌리고 공개 영상 아니면 그런 것들도 다 할 생각이에요. 공짜로 토끼커피도 여러분한테 제공하고. 하여튼 면무리 하려고 왔는데 영상이 쓸데없이 길어졌어요. 이거는 나의 제일 큰 단점이에요. 너무 수다쟁이이다 보니까 말이 끝까지 가요.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히 계세요.